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김경래의 최강 시사. 네, 김경래 최강시사 3부 시작합니다.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를 진보의 시각으로 들여다보는 진보의 향기. 예전에는 이 오프닝 음악이 보랏빛 향기였는데 한때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검경 수사권 오늘도 뉴스가 굉장히 많았어요. 갈등을 빚고 있죠. 검찰은 지금 경찰 수뇌부를 수사하고 있고 경찰은 또 검찰 수뇌부를 수사하고 있고요. 근데 뭐 그 와중에 지금 정보 경찰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지금 경찰에 칼을 겨누고 있는 부분이 또 그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좀 밥그릇 싸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뭔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산통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 좀 정리해 보죠.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김기식 위원장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유튜브 라이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제 뭐 뉴스들 보니까요. 검경이 뭐랄까요, 이 극단적인 대립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지금 뭐 양쪽에 수장들, 전 수장들이긴 하지만 거기에 칼을 막 대고 있습니다. 네. 밥그릇 싸움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예, 보기에 모양은 참 안 좋아 보이지만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이런 걸 바랬던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권력기관 간에 서로 제 식구 감싸지 말고 예를 들어서 경찰이 검찰에 대해서 또 검찰이 예. 경찰에 대해서 이런 권력기관들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제대로 수사해서 밝히도록 하는 거니까 네. 오히려 이 권력기관 간의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사실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여기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들이 여러 개가 터졌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버닝썬 사건이죠. 네, 네. 왜냐하면은 경찰이 유착됐다는 어떤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됐잖아요. 네, 네. 그래서 경찰이 어떤 명운을 걸고 수사하겠다라는 식으로 달려들었어요. 네, 100여 명이 넘는 네, 수사권. 네. 근데 나온 거 보니까 별게 없어요. 이거 어떻게 네, 봐야 네. 돼요? 어제 경찰 관계자 스스로가 예. 아주 대형 악재가 터졌다. 국민들이 이 수사 결과를 받아들이실지 납득할지 참 걱정이다. 예. 경찰 스스로 그렇게 고백할 만큼 이번 이제 버닝썬 수사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들로서도 납득하기가 참 어렵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 뭐 다른 걸 떠나서라도 마약과 관련해서 그 버닝썬에서 유통됐다라고 하는 여러 증언이 나왔고 또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짚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네. 이제 버닝썬 관계자 일부의 마약 혐의 빼놓고는 거의 그 버닝썬 내부에서 이루어진 마약 유통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고요. 무엇보다 경찰 유착 의혹이 나왔는데 실제로 처벌된 사람은 이 버닝썬과 관련해서는 미성년자 출입한 거를 봐준 경찰관 하나 지금 입건한 거 외에는 말이 되는 윤모천경이라고 하는 분은 승리와 관련해서 별건 다시 말해 최종훈의 어떤 음주운전 무마와 관련돼서 직권남용으로 된 거고 버닝썬과 관련해서는 그냥 미성년자 출입하는데 좀 봐줬다라고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밝혀낸 게 없는 거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이게 되냐. 그다음에 이 사건 터졌을 때 승리가 나는 버닝썬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냥 네. 얼굴 마담했다 그랬는데 실제로 아니라는 걸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거와 관련해서도 지금 거의 뭐 아무것도 된 게 없으니까 그러면 도대체 광수대라고 하는 네. 지능범죄수사대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경찰 중에 가장 뛰어난 경찰을 그러니까요. 무려 150명을 석 달 넘어 투입해서 결국 이거냐. 그래서 아마 경찰로서는 가장 뼈아픈 의혹이 제 식구 감싸느라고 수사 제대로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 못지않게 지금 뼈아픈 게 수사 제대로 할 능력이 있냐 쟤들. 그러니까요. 예. 이런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게 아마 이번 사건에서 가장 뼈아프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의혹이 밝히기가 너무 어려워서 못 밝혔을 수도 있고
뭐 제 식구 감싸기로 이제 수사가 좀 미진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그거야 뭐 지금으로서는 뭐 정확하게 알 방도는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아니 얘들한테 수사를 어떻게 맡겨? 이렇게 능력이 없는 애들한테. 사실 이번만이 아니고요. 사실은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있었던 한진그룹의 이제 그 내에서 경찰이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뭐 집을 수리하는데 뭐 회사 돈을 썼다는 등 뭐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 조양호 회장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들 부인까지 경찰이 그렇게 수도 없이 불러서 소환 조사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1년 넘어 한 수사의 결과라고 하는 게 용두사미가 됐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만 해도 중요한 사건들에 있어서 경찰의 수사 능력과 관련해서 심각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는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경찰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인 거죠. 그러면은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지금 수사 종결권 같은 게 사실 지금 논쟁의 쟁점 아니겠습니까? 검찰과 경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정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는 수사 종결권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에서 하는 이야기는 좀 별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을 주긴 했지만 그에 대해서 검찰이 재수사 요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건 관계자가 그 결과를 동의하지 않아서 예를 들면 사건을 무마했을 경우에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그건 바로 또 검찰에 송치되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 종결권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의 주장은 전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수사권 조정안 그 자체로는 저는 검찰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고 원래대로 수사권 조정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그 수사 종결권 문제와는 별개로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제고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경찰 개혁적 차원의 문제와 함께 저는 뭐 굉장히 심각하게 좀 그러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수사력을 어떻게 제고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좀 방점을 찍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경찰 개혁을 얘기할 때 소위 이제 뭐 그 데모 진압하고 그러니까 시위 진압하고 뭐 이런 그다음에 경비 쓰고 하는 일상적인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이런 행정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경찰에 이번에도 이제 그걸 분리하겠다고는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 경찰이 우위에 있는 경찰청 밑에 수사본부가 통제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과연 이게 온전히 수사 경찰을 분리한 거냐 사법 경찰을. 두 번째로는 수사 전문성이 쌓이려면 유능한 사람이 수사 파트에 가서 자기 뭐 10년 20년씩 해가면서 수사 전문성을 쌓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검사들도 그렇게 해서 사실 수사 전문성이 쌓이는 건데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경찰은 뭐 정보과 수사과 뭐 온갖 이렇게 순환보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사 전문성이 쌓여지기가 참 어려운 문제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경찰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은 수사 파트의 전문가가 경찰 조직에서 승진해서 소위 이른바 고위층을 형성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조직과 인사 모든 면에서 이 경찰 수사 인력의 어떤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변화와 어쨌든 개혁을 단행하지 않으면 경찰의 이 수사적 능력과 관련된 불신은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전에 뭐 예컨대 이런 어려운 어떤 형사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해결했다고 승진하는 경우는 사실 밑에 일선 경찰들이고 수뇌부들은 예를 들어 데모 진압 잘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종로 경찰서장이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승진을 하는 그런 구조였던 것 같은데. 역대 경찰청장들의 이력을 한번 보시면 이번에 이제 구속영장 청구됐던 두 경찰청장 강신명 청장과 이철성 청장의 경우에도 둘 다 정보국장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위 경무관이 되고 치안감, 치안장감, 치안총감이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소위 정권의 줄 섰던 정보 경찰 출신이거나 혹은 시위 진압했던 경무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인 거지 수사 잘했다고 해서 경찰에서 경무관 되고 치안정감 되고 이런 일은 별로 없거든요. 수사과장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말씀 나왔으니까 그 부분으로 좀 얘기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강신명 청장이 구속이 됐어요. 전 청장이죠.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보통이었고요. 뭐 이번에 혐의도 역시 선거 관련된 정보를 취합해서 이제 정권에게 갖다 바쳤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근데 이게 정보 경찰이라는 게 저도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이게 어느 나라나 있는 기능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어떤 독재 시절에 독특하게 발달된 어떤 그런 파트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거? 정보 경찰을 이렇게 두고 있는 나라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이게 일제 시대 때부터 연어는 내려온 또 그쪽이군요. 네, 일제 시대 때부터 내려온 예. 거고요. 이렇게 정보 경찰을 강력하게 구축해서 운영하는 경우는 없고요. 경찰 간부들이 늘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는 아니 그 범죄 정보나 이런 걸 수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정보 경찰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얘기하는데 이거는 국민을 속이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 아시다시피 정보 경찰이 하는 주요한 임무는 뭐냐면 저도 참여연대 때 집회 시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장 가면 나와 있는 게 다 정보 경찰이거든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단체나 이런 집회 시위의 동향을 파악해가지고 하는 게 이제 큰 역할이 있는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강진면 청장 구속이 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만 네. 정치인이라든가 각 기관들의 동향 정보 파악하고 하는 것 이게 경찰 그 소위 정보 경찰 네. 3,000명이 조금 넘는 요 인원들의 대부분은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범죄 정보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소위 범죄 정보 수집을 위한 정보 예. 그 조직은 필요하겠죠. 그건 이제 수사 조직 안에 예. 두면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아예 수사 조직과는 별개로 네. 정보 경찰 조직을 별도로 구축하는 이런 시스템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요. 예. 저는 일제 시대 잔재이기 때문에 정보 경찰은 폐지해야 된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사 조직을 경찰 안에서 분리해낼 때 그 안에 좁은 의미에서 소위 수사상 필요한 범죄 정보. 범죄 정보만을 예. 담당하는 부서를 그 수사 조직 안에 두면 되는 거죠. 검찰도 범죄 정보 그 과라고 해서 범죄 정보와 관련된 부분만 담당하는 과를 대검에 두고 있거든요. 참 희한한 게 그 정보 경찰들이 했던 일들이 예컨대 방송사의 인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렇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수집을 해갖고 위에다 보고를 하잖아요. 그 범죄 정보인가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참. 그리고 저는 그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좀 제일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정보 경찰이라는 게 일제 시대 잔재이고 사실은 2012년에 대통령께서도 이 정보 경찰 폐지를 공약하는 문제를 검토했었던 거든요. 근데 예. 지금 이 정보 경찰 폐지에 대해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지금 좀 머뭇거리고 있어요. 네, 저는 좀 걱정이고요. 또 하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러니까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없애버렸으니까 뭐 인사검증이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청의 어쨌든 그런 정보 수집 기능이 네. 어쨌든 국정운영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냐. 예. 민주국가에서 경찰한테 소위 범죄 정보가 아닌 어떤 국정 운영에 필요한 어떤 정보를 수집한다든지 혹은 인사 검증에 경찰 조직을 동원하는 나라는 민주국가 중에 없는 거죠. 이것도 저는 구시대의 잔재다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검증에 필요한 인력이 필요하다면 네. 오히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됐든 아니면 총리실에 별도의 인사검증 팀을 구성하고 그 인력들 중에 좀 전문성이 있는 경찰 인력 일부를 네. 특채해서 쓸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경찰서 단위까지 있는 이 정보 경찰을 계속 유지하면서 그걸 통해서 인사검증이라든가 국정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이거는 사실은 저는 민주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정보 경찰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저는 이번 패스트트랙에 태워진 이런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함께 지금 이 부분은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국회 행안위에서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찰의 반발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정보 경찰로 본인들이 상당 부분 좀 이득과 권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이 정보 경찰의 폐지와 관련된 반발이라고 하는 일선 경찰 저도 많이 만나봤는데 없습니다. 주로 경찰 고위층들이 갖는 반발이고 왜냐하면 사실은 정권에 줄 서서 잘 보일 때 가장 중요한 수단이 이 정보 경찰을 잘 이용해서 그들로부터 얻은 정보를 청와대 갖다 이번에 강신면 총장이 구속되면서 한 말이 나 청와대에서 시켜서 한 일이다. 강신면 총장이 왜 그 불법적인 일을 했겠어요. 자기가 청와대 잘 보이려고 해야 되고 청와대에서 무슨 범죄 정보 갖다 줘서 잘 보이겠습니까? 소위 야당이라든가 운동단체들이라든가 혹은 이런 것들에 대한 동향 정보 몰래 갖다 주거나 선거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줘야 정권으로부터 이쁨 받으니까 이 정보 경찰이라고 하는 게 경찰 수장들이 늘 쥐고 있으려고 하는 거죠.
이번 정부에서요. 이 정보경찰 폐지를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뭐 충분히 국민적 여론만 형성된다면 정보경찰 폐지하고 그다음에 수사 조직 안으로 흡수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히 결단을 내릴 수 있고요. 무엇보다 국정원에서 그 지금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이제 대공수사 관련해서는 보안 정보의 수집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국정원 개혁과 관련해서도 국정원에서 넘어오는 이 대공수사권과 함께 소위 보안 정보를 다루는 조직을 별도로 경찰 안에 둠으로써 정보경찰과 관련된 범죄 정보 수집은 수사 경찰 조직 네. 안으로 두고 기타 보안 부분은 국정원에서 넘어오는 부분에 그 조직 안에 두는 방식으로 해서 정보경찰을 폐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오창익 청취자께서 이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 아니에요? 문자를 보내신 모양이네요. 경찰에서 범죄 정보는 이미 정보국이 아닌 수사국에서 다루고 있다. 정보국은 지금 이른바 시국치안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아마 이제 폐지해도 아무 문제 없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런 네, 의견을 또 보내주셨네요. 당연합니다. 나중에 여기 출연해서 말씀하시면 되지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지금 정부가 경찰 개혁의 일환으로 정보 라인을 어떤 식으로 지금 정리를 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땐 적극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예. 이제 경찰 개혁 문제가 검경수사권 조정하는 저는 지금 그 법안이 태워진 대로 좀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정보경찰 폐지하는 문제하고 네. 자치경찰들 지금처럼 문입만 있는 자치경찰제로 하지 말고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국가경찰 조직이 지금 파출소 단위까지 사실상 그대로 네. 온전된 조건에서 자치경찰 하나 더 만드는, 다시 말해서 경찰 조직만 하나 더 만들어져서 경찰 조직의 비대화를, 권력의 비대화를 견제하기 위해서 자치경찰 만들자고 했는데 오히려 경찰이 더 비대화되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도 소위 경찰서 이하 단위에 있어서의 국가경찰제 조직을 폐지하고 자치경찰에 실질적인 수사권을 주는 형태로 제대로 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요 두 가지가 되어야만 네. 경찰 권력의 비대화라고 하는 문제를 극복해서 제대로 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보의 향기 김기식 더미래연구소 정책위원장이었습니다. 지금 시간은 8시 4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출근길 정체 속에 사고까지 겹쳐 혼잡한데요.